현재 프리미어리그 20라운드, 21라운드까지 치러진 상황에서 리그 1위는 리버풀입니다. 20게임 치러서 13승 6무 1패, 승점 45점으로 1위입니다. 리버풀은 지난 시즌 5위까지 떨어지면서 만에 떠난 후유증으로 역부족인가 싶었지만 단지 부상자 문제가 많아서 힘든 기간을 보냈다는 것이 올 시즌 폼을 보면 확실하게 알 수 있죠. 리버풀의 팀 실점은 맨시티보다 적을 정도입니다. 리버풀은 굳이 수비 보강도 없었거든요. 수비형 미드필더 문제로 올 시즌도 힘들 거라 예상했지만 엔도 정도로는 사실 어려울 수 있는데 반다이크가 완벽한 시즌을 보내면서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FIFA의 산하기관 연구소에서 분석하기를 반다이크가 전세계 센터백 공중볼 경합 승리 1위를 굳혔습니다. 반다이크야 이름만으로도 포스가 느껴지고 최고의 센터백 중 한 명이기도 하죠. 참고로 전세계 공중볼 경합 승률 2위가 바로 김민재입니다. 김민재, 어떻게 아시아도 아니고 한국에서 이런 센터백이 나옵니까? 상상도 못했습니다. 아무튼 리버풀은 실점이 매우 적은데 실점 적은 이유는 그만큼 팀의 조직력이 좋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소보슬라이와 메갈리스터를 영입하면서 새로운 미드필더 라인을 구축했고 누네즈, 각포 같은 선수들이 영입되면서 마네와 페르미노의 공백을 메꿀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 턱밑까지 쫓아온 팀은 바로 맨시티입니다. 바로 2점 차라서 두 팀이 전승을 하더라도 결국 서로 붙어서 승리하는 팀이 우승하는 거죠. 리버풀은 현재 성적만큼은 최상급입니다. 유로파 리그도 1위로 이미 16강 진출해 있고 카라바오컵 준결승도 올라 있으면서 결승 진출 청신호입니다. 반대편 4강전이 첼시이기 때문에 첼시가 결승에 올라온다 해도 리버풀 카라바오컵 우승은 더욱 가까워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FA컵 32강도 홈에서 노리치 시티를 상대합니다. 그건 16강 진출이 유력하면서 FA컵 우승 도전도 여전히 가능하다는 걸 의미하죠. 클롭 감독은 사실 경기 스케줄이 타이트해지면 컵 대회는 그다지 힘쓰지 않았던 감독인데 일정이 타이트하지 않으면서 순항 중입니다. 뭐예요? 그럼 이런 분위기면 다 이룰 수도 있다는 건가요? 그런데 리버풀은 이런 분위기에서도 흥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1월에 주요 선수들이 이탈하기 때문에 변수가 생긴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현재 부상자 명단에 오른 선수들도 많고 여름 이적 시장 때 이미 돈을 다 써버려서 더 이상 선수 영입도 할 수 없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리버풀은 부상자 명단에만 9명이 올라 있습니다. 핵심이었던 윙백 로버트슨, 아놀드가 모두 부상인 상황이고 반다이크와 본래 짝이었던 마팁은 십자인대 파열로 시즌아웃, 소보슬라이도 부상 중입니다. 그리고 살라와 엔도는 국가대표로서 대회 출전으로 이탈 중인 거죠. 이 위기 상황에서 리버풀은 이제 본머스와의 21라운드 경기가 있는데 이 본머스의 폼이 심상치 않습니다. 12월 성적이 토트넘에게 패배한 거 빼고 무패였고 특히 홈에서는 더욱 강한 면모를 보이고 있으면서 팀의 핵심인 솔랑케는 12월 이달의 선수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리버풀이 본머스와의 원정 경기를 치르게 되면서 리버풀 입장에서는 승점 3점 찬스라는 느낌보다 극복해야 한다는 느낌입니다. 리버풀은 올 시즌 토트넘에게 당했던 패배가 유일한 패배입니다. 그렇다고 리버풀이 절대 강자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무승부를 6번이나 기록했거든요. 그 6번도 모두 빅클럽만을 상대한 성적도 아닙니다. 루턴타운과 비겼고 브라이튼과도 비겼습니다. 풀럼에게는 3실점을 당하기도 했죠. 그때는 대부분 정예의 멤버였는데도 어려움을 겪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상승세인 팀이 홈에서 경기하고 전력이 약화된 강팀이 원정에서 경기하게 되면 결과는 예측 불가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리버풀은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살라가 네이션스컵 조별 예선에서 경기 중에 주저앉으면서 교체됐고 햄스트링에 문제가 생겼다고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이집트 축구협회는 SNS를 통해서 검진 결과 살라가 햄스트링을 다쳐 앞으로 2경기에 나서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살라는 스스로 더 이상 뛸 수 없다인지 보호 차원인지 교체를 요청했고 스스로 걸어 나왔습니다. 살라는 여유 있는 모습으로 인터뷰에 응하기도 했고 감독도 큰 문제는 아닌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2주짜리 부상인 거죠. 하지만 이 소식을 접한 리버풀 팬들은 거의 초상집 분위기일 정도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런 우려했던 일이 벌어지고 말았어. 살라를 보호해야 해. 살라 없으면 리버풀은 순위 추락이 뻔해. 지금 당장 데려와야 해. 전 세계를 띄우라고. 어차피 이집트 예선 탈락이야. 너의 집은 리버풀이라고 살라의 부상이 경미하길 바랄 뿐이야.
네. 클롭 감독도 본머스 경기 전 인터뷰를 통해서 그 소식이 매우 충격적이라고 했고 부상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조차 알 수 없어서 매우 걱정이라는 속내를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살라는 소속팀에서도 국가대표에서도 가장 중요한 선수입니다. 이집트는 무승부만 거둔 채 승점 2점인데 3차전 조별 예선 경기가 현재 조 1위 팀을 상대하다 보니까 살라 없는 이집트가 패배하게 된다면 살라는 곧바로 리버풀로 합류하게 됩니다. 우선 리버풀 입장에서는 제발 탈락하기를 바라겠죠. 무승부를 하게 되면 조 3위의 턱걸이도 가능할 수는 있어서 국가적으로는 포기할 상황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집트의 전력이 우승권과 멀다는 것은 확실해서 오히려 살라도 빨리 돌아오고 싶을 수 있습니다. 이집트는 16강에 오르게 돼도 조 1위 팀과 붙고 그 역시 살라는 없기 때문에 살라는 어쩌면 따뜻한 곳에서 알찬 겨울을 보내고 소속팀에 합류하게 되는 효과를 보게 생겼습니다. 그 다음 리그 경기가 홈에서 첼시와 붙는 건데 리버풀의 위기는 어쩌면 본머스와의 경기 단 하나로 끝나겠네요. 네. 본머스의 선전을 강하게 응원하겠습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토트넘과는 5점 차로 우선 크게 벌어지지 않은 채 경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아스날이 21라운드에서 크리스탈 팰리스를 만나서 전반 10분부터 코너킥을 통해서 득점을 한 이후에 골 폭격을 하면서 5대0 대승을 거둬버렸습니다. 아스날은 본머스와 정반대로 최악의 12월을 보내게 되면서 승점을 8점을 날려버렸고 FA컵까지 1.79 리버풀에게 패배하면서 분위기가 최악이었는데 이 한 경기로 분위기를 바꿔 놓았습니다. 근데 5골 중에 사카의 골은 이번에도 없었거든요. 크리스탈 팰리스가 이미 포기해버린 0대3 90분 이후에 추가로 2골이 더 나왔습니다. 설마 홈에서 크리스탈 팰리스 이겼다고 분위기 업되고 그런 건 아니겠죠? 토트넘은 이번 겨울 선수 영입뿐만 아니라 선수도 잘 떠나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다이어에 이어서 페리시치도 크로아티아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점점 팀다워지는 토트넘인데 딱 한 가지가 계획대로 안 되고 있다고 합니다. 700억 정도를 써서라도 첼시의 선골 미드필더 갤러거를 데려오려고 하는데 첼시는 절대 보내지 않겠다는 입장으로 1000억을 원한다면서 버티고 있습니다. 현재 자원으로는 미드필더가 없는 건 아닌데 비수마, 사르의 공백이 있는 만큼 중원 보강이 필요합니다. 굳이 많은 돈을 써서 갤러거를 영입하려는 이유는 호이비에르를 떠나보내야 하는 걸 대비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근데 호이비에르와 갤러거의 레벨 차이가 클까라고 한다면 글쎄요, 오히려 벌써 4년 동안 익숙해 있는 호이비에르를 그냥 두고 있는 게 낫지 않을까요? 어차피 갤러거도 팀의 주전이 되긴 어려워 보이는데. 토트넘은 이제 일주일 뒤 토요일 새벽 5시에 맨시티와 FA컵 미리 보는 결승전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맨시티는 데브라이너가 돌아왔지만 홀란은 부상으로 돌아오기 힘듭니다. 토트넘은 메디슨의 맨시티전 출격을 예고했습니다. 옵션으로 솔로몬도 복귀를 했다고 합니다. 경기 감각이 문제긴 한데 아시안컵 때문에 우울한 팬들을 토트넘이 달래줄 수 있는 결과를 내주길 응원하겠습니다. 이상 흰수염구레였습니다.